LA시가 LA 경찰국장에 짐 맥도넬 전 LA 카운티 셰리프 국장을 내정했습니다. 신임 경찰국장은 범죄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컨텐츠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 유학을 꿈꾸는 학생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한 센터가 오늘 개소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2명이 추가로 감염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가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저항을 촉구하며 이슬람의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고 미국은 예멘 후티 반군을 공습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개선된 고용지표 발표로 다시 반등했습니다. 신규 고용자 수도 증가폭을 나타냈습니다. Kia, movement that inspire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공석이던 LA 경찰국장에 짐 맥도넬 전 LA 카운티 셰리프가 선임됐습니다. 안전한 LA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이자 서부 최대 경찰 조직을 이끌 적임자로 40년 경력의 베테랑 경관이 선임됐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오늘 오전 LA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임 LA 경찰국장에 짐 맥도넬 전 LA 카운티 셰리프를 선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I'm appointing Chief McDonald because he and I have aligned in our desire to change the direction of Los Angeles by preventing crime in the first place, responding urgently when crime takes place, and to hold people accountable and bring down crime. 1981년 LAPD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28년간 LAPD에서 근무해온 맥도넬 신임 국장은 지난 2010년 경찰국장 공모에 지원했지만 찰리 백 당시 국장이 선임되면서 LAPD를 떠났습니다. 이후 2010년 롱비치 경찰국장으로 취임했고 4년 뒤인 2014년에는 선출직인 LA 카운티 셰리프에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찰국장으로 14년 만에 다시 LAPD로 돌아오면서 남가주 주요 대도시와 카운티 치안기관 수장을 모두 역임하게 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In the next 5 years, the eyes of the world will be on us. Los Angeles will host the World Cup, it will host the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it will host a Super Bowl and an NBA All-Star Game. Our department and our city will be showcased, and we will be prepared. 한편 지난 3월부터 LAPD를 이끌어왔던 더미닉 최 임시경찰국장은 LAPD를 떠나지 않고 다시 부국장으로 맥도넬 신임 국장을 보좌할 예정입니다. 전임 마이클 무어 경찰국장의 갑작스러운 사임 이후 혼란스러웠던 조직을 정비하고 이끌어온 공로에 대해 캐런 베스 시장도 맥도넬 신임 국장도 발언 서두부터 도미닉 최 국장을 언급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I want to thank Chief Choi, and your experience and steady leadership have been invaluable to me and to all of Los Angeles. I also want to recognize you, Chief Choi, for your more than 20 years of service to our city. And I'm grateful that you will continue. You're not going anywhere. I've learned so much. I'm grateful to the mayor and the commissioners and this city for giving me this opportunity. However, I think we're in great hands with Chief Jim McDonald, and I'm excited and I'm very much looking forward to working with him. 베스 시장은 이번 맥도넬 국장 선임이 공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더미닉 최 임시국장이 신임 경찰국장 공모에 지원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이후 LA시는 지난 수개월간 헤드헌팅을 통해 미 전역의 치안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후보군을 검토해왔고 결국 맥도넬 국장이 적임자로 임명됐습니다. 맥도넬 신임 국장의 임기는 오는 2029년까지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K-드라마와 K-팝의 영향으로 미국에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데요.
한국 유학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특별한 센터가 오늘 LA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내 사립대는 물론 주립대와 비교해도 경쟁력 있는 수준의 학비, 양질의 교육을 통해 동부가 지역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유학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급격한 경제 성장 그리고 높은 수준의 고등교육 경쟁력과 한국 문화에 대한 전 세계인의 관심으로 인해서 한국으로 유학 오고자 하는 학생들이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외화 유치도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 내 대학들 역시 외국인 특별 전형을 통해 유학생 유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유학을 꿈꾸는 외국인 학생들은 각 대학에 직접 연락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행으로 옮기기까지 적지 않은 수고가 따라야 했는데 오늘 LA 한국교육원의 한국유학지원센터가 문을 열면서 이 같은 불편이 다소 해소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LA 한국유학지원센터는 북미의 거점 센터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거리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유학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연결하고 온라인으로 상담할 수 있는 체제도 만들었고요. 센터는 미국 내 정규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운 뒤 한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전 세계를 휩쓴 한리진 게 저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K-드라마였습니다. K-콘텐츠가 좋아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이 학생은 향후 한국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I love the language and the culture so much that I decided to learn it. I'm now taking my 4th year of Korean in high school and I don't plan to stop anytime soon. LA 한국유학지원센터는 유학을 희망하는 북미 지역 학생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LA 한국유학지원센터 내부에는 한국 대학 홍보물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 대학 생활을 경험한 학생들의 인터뷰 영상, 대학별 입학 안내를 위한 책자, 한국 유학 생활의 장점을 소개하는 자료들이 센터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내에 마련된 공간에서는 담당자와 직접 만나 한국 대학 진학에 대한 상담, 학교별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리안 아메리칸들이나 한국에 관심을 갖는 미국인들이 여기 와서 한국 대학에 대한 정보도 얻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직접 1대1 상담을 통해서 한국 대학을 알고 그렇게 함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갈 수 있다. 젊은 세대들이 갈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유학생은 최근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동안은 동남아 지역 학생들이 주를 이뤘지만 K-콘텐츠 열풍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북미 지역 학생들의 유학도 크게 늘 거라는 기대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젖소와 가금류를 통해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오늘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공중보건국은 지난 3일 캘리포니아 센트리밸리의 농장 근로자 2명이 H5N1으로 알려진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중보건국은 이 2명의 농장 근로자가 병든 젖소에 노출됐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결막염을 포함한 경미한 증상만 있으며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입원할 정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캘리포니아에서 2명이 감염된 낙농장에서 다른 근로자의 증상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CDC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1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15명은 감염된 가금류나 낙농장 근로자였습니다. 이번 주말 남가주 곳곳에서 100도를 넘는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기상청은 주말인 5일과 6일 밸리와 인랜드 지역 기온이 올라 최고 110도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기상학자는 캘리포니아주에서 9월과 10월에 늦더위가 이어지는 것은 드물지 않은 일이라며 남가주는 물론 북가주도 10월 폭염 현상을 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는 10월 15일부터 시작되는 메디케어 보험 연례 가입 기간을 앞두고 서울 메디컬 그룹이 주최한 행사에 LA 지역 300여 명의 의료, 보험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서울 메디컬 그룹 SMG가 메디케어 보험 연례 가입 기간을 앞두고
의료진과 보험 관계자들을 초청해 대규모 킥오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리처드 박 대표는 한인 시니어들을 위해 최상의 의료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SMG는 책임을 더 짓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환자들뿐만 아니라 온 코리안 커뮤니티, 어르신들 서 계시는데 감히 어떻게 저희들이 앉겠어요. 이렇게. 저희들은 쉽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어려울 수도 같이 나가면서 특히 우리 어르신분들. 오는 10월 15일 시작돼 오는 12월 7일까지 진행되는 메디케어 보험 가입 기간에는 신규 가입은 물론 기존 메디케어 가입자들이 메디케어 플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서울 메디컬 그룹은 모든 보험사와 협력해 한인 시니어들에게 통역은 물론 전문의 진료 예약, 결제 문제 해결 등 다양한 공동 서비스를 제공한다면서 연내 가입 기간을 통해 신규 가입은 물론 기존 플랜 변경을 위한 문의가 있을 경우 서울 메디컬 그룹에 연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여러 메디케어 관계자들도 참석해 방문객들에게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가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저항을 촉구하며 이슬람의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계영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4일 군중이 운집한 금요 대예배에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직접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메네이는 무슬림이 단합하면 공동의 적을 이겨낼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واليوم فإن المقاومة في المنطقة لن تتراجع بشهادة رجالها والنصر سيكون حليف المقاومة. 설교 중간중간 옆에 세워둔 소총 총구를 잡았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이란의 지지를 받은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로켓 180여 기를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로켓 대부분을 요격하고 대대적인 지상전 공세에 나서 헤즈볼라 무장대원 250명을 제거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과 시리아를 잇는 3.5km의 헤즈볼라 땅굴을 폭격했다며 헤즈볼라가 땅굴을 통해 무기를 반입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군은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의 공격용 군사시설 등 15곳을 타격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지난 1일 홍해에서 영국 유조선을 공격해 선체가 폭발했습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Kia, movement that inspires. 오늘 뉴욕 증시가 개선된 고용지표 발표로 다시 반등했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신규 고용자 수가 25만 4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3월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앞선 7월과 8월 고용자 수도 당초 집계보다 각각 5만 5천 명, 1만 7천 명 상향 조정됐습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높은 금리에도 고용은 유지되고 인플레이션은 낮아지고 있다며 연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시장은 미국 경제의 연착륙에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날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되살아나며 일제히 하락 마감한 뉴욕 증시 역시 이달 들어 처음 동반 상승했습니다. 이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임기 중 처음으로 백악관 정례 브리핑을 직접 찾아 기자들과 소통했습니다. 이번 고용 지표에 대해 자신이 미국 역사상 일자리를 가장 많이 창출한 대통령이라며 대규모 일자리 손실 없이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없다던 외부 전문가들이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날 이스라엘의 이란 석유시설 공격을 시사한 발언에 파장을 의식한 듯 이를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The Israelis have not concluded. If I were in their shoes, I'd be thinking about other alternatives than striking oil fields. 미국 대선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한국의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핵사용 기도 시
북한 정권 종말을 경고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북한이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했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특수작전부대 훈련기지를 방문한 자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날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를 거론하며 자신들에 대한 피해의식과 안보 불안을 내비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을 윤괴뢰라고 지칭하며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윤괴뢰가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의 문전에서 군사력의 압도적 대응을 입에 올렸는데 뭔가 온전치 못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지 않을 수 없게 한 김정은이 윤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난한 것은 2022년 7월 이른바 전승절 연설 이후 2년여 만입니다. 자신들의 주권을 침해하는 무력 사용을 기도한다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공격력을 사용할 거라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의 발언은 핵 사용 기도 시 북한 정권 종말을 경고한 윤 대통령 기념사에 대한 맞대응 차원으로 보입니다. 특히 다음 주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을 앞두고 주민들의 대남 적개심을 고취하려는 목적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방부는 김정은과 김여정이 잇따라 우리 국군의 날 기념 행사를 비판하고 특히 국군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을 직접 비난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남 비난은 오히려 불안감의 발로라고 꼬집으며 한반도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네, 김동석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부통령 토론이 열렸습니다. 일단 전문가들은 벤스가 더 우세했다라고 얘기하는 평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유권자들은 이제 워낙 양극화돼 있다 보니까 이제 백중세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벤스가 좀 노련하지 않았나, 세련되고, 예, 이렇게 토론한 거. 그리고 벤스는 전략적으로 했잖아요. 왜냐하면 벤스의 목표는 팀월스가 아니고 해리스한테 꽂혔어요. 그래서 그렇죠. 내용을 가지고 해리스를 비판하는 거에 대한 답을 팀월스로부터 들으려고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그렇게 내용을 언급한 거에 비해서 팀월스는 좀 방어적이었던 측면이 있고, 야, 천안문 사태 있을 때 너 홍콩에 있었느냐라는 네, 걸 검증하는 것 나올 때 같습니다. 여기에 대답을 잘 못하고 이랬던 좀 헤매는 모습도 좀 보였고요. 토론회 시작할 때 나중에 시청자들한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서로 미리 좀 만났었대요. 그래서 악수도 하면서 얘기도 많이 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런 모습이 있었다 그럽니다. 예.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 비해서는 훨씬 좀 안정되고 격이 있던 토론회 아닌가. 자, 이제 일주일 만에 전반적으로 경합주들의 흐름이 조금씩 미세하게 지금 바뀌는 것 같은데 대표님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트럼프가 해리스랑 첫 만나가지고 후보 토론회 할 때 오하이오의 스프링필드에 가 있는 헤이리에서 나와 있는 이민자 그룹들이 애완견들을 잡아먹는다 막 이런 검증 안 된 이런 그 가짜 뉴스들이 막 얘기를 했잖아요. 주목을 받게 되니까 네. 미디어 커버리지가 높아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명성이 높아진 게 아니라 악명이 높아진 거죠. 네. 네. 그렇게 다시 되니까 헤드라인을 장식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다시 트럼프가 헤드라인에 등장하기 시작해서 그래서 부통령 후보 토론회 직후에 CBS하고 유고부에서 설문조사한 거 나온 거가 어떻게 됐냐면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치고 올라와 있어요. 네. 아, 트럼프의 막말은 캠페인의 전략이었구나. 네. 이게 2016년에도 우리가 그렇게 당했었는데 오차범위 내지만은 계속해서 2달 동안 해리스가 지지율에서 앞서가고 있는 이 지지율의 변화가 보이고 있다는 거죠. 네. 아주 박빙입니다. 네. 그 박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펜실베니아가 지지율의 선두가 바뀌고 있는 예. 이렇게 돼가죠.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경제 문제, 그 다음에 중동 문제, 그리고 대표님께서 샤이 트럼프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난주에 다 다루질 못해서 얘기가 들어가질 못했는데 샤이 트럼프 지지층들이 여론조사 기관에 터치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네.
있기는 있는데 그 표수는 나오는데 이게 샤이 트럼프의 한 방 먹은 게 2016년 힐러리 클린턴이었죠. 네. 펜실베니아 졌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도 바이든이 사실 1%로 펜실베니아를 이겼지만은 샤이 트럼프한테 한 방 먹은 겁니다. 지지율은 많이 나왔었어요. 바이든이. 7만, 8만 표로다가 진 거예요. 트럼프가. 근데 7, 8만 표가 어떤 표였었나 하면 바이든이 펜실베니아 출신입니다. 예. 그리고 펜실베니아의 60대 전후 백인 캐토릭층들이 몰표로 바이든을 찍었어요. 예. 왜냐하면 바이든이 백인 캐토릭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오말리 딜론이 바이든 선거운동을 2020년에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미국에서 두 번째 캐토릭 대통령이 나옵니다. 네. 케네디가 첫 번이었고 이번 선거에는 바이든이 아니고 해리스죠. 백인들 표시면 어떤 말이 있냐면 연애는 하지만 결혼은 안 한다. 네. 이게 뭐냐면요. 이 리더십으로 봐가지고서는 트럼프에 비해서는 이 사람을 찍는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정작 투표소에 딱 오니까 이게 흑인을 더군다나 이게 흑인 여성을 이런 표심이 있다라는 거죠. 백인들이 해결해내야 할 인종편견적인 표심이라고 전문가들은 아직 얘기하고 있는데 펜실베니아를 해리스가 반드시 이겨야 이기는데 불안해진다. 한 달 놔두고 이 여론의 추이고 펜실베니아를 주목할 그런 포인트입니다. 남은 한 달 좀 예측과 예상을 조심스럽게 본다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어쩌면 시청자 여러분 매직 넘버가 네. 270대 270이 나올 확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예. 270대 270 확률이 골프 게임에서 홀인원 하는 확률이라는 겁니다. 네. 이 홀인원 전제를 잘 안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 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한두 명 결정은 지금 결정은 네브라스카와 메인주에서는 승자 독식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네. 나눠 갖는 거죠. 나눠 갖죠. 이기는 예. 지역에. 예. 거기가 또 결정.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대동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연방 하원에서 결정을 하게 되고 이런 지적 확률에 잡히지 않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치 앞을 모르는 대선 다음 주는 또 어떻게 될지 또 들여다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